안녕하십니까, 상타입니다. 2013년 1월 1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제가 공지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오늘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에 접어들어서 새롭게 제 ARS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060-300번에 5333으로 새롭게 번호가 바뀌었어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자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자 이 변경을 했는데, 자 어찌됐든 뭐 이 새롭게 이제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번호를 삭제해 주시고 자 이 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음성은 일반 경주는요, 일반 경주는 UCC에서 전부 공개를 합니다. UCC에서 마번을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듣지 말아라. 굳이 뭐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승부처만 음성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UCC 경마방송을 혼자 진행을 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제 UCC 방송을 통해서 일반 경주는 모든 마번을 공개할 테니까 UCC를 통해서 제 일반 경주를 참고를 해주시고 승부처만 철저하게 자 음성을 들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부처가 음성이 좀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원성을 많이 들었지. 야 강타 네 음성 너무 길어가지고 못 듣겠다.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좀 음성 시간을 좀 줄이려고 번호도 바꿨고 또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이것도 변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그 부산경마 때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지난주 토요경마는 강타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였죠. 자 11번 캐나코의 4번 퍼펙트 특급. 자 복승은 8.4배밖에 안 나오는데 쌍승은 17.9배가 나왔는데 자 마지막 승부처를 단톡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2개의 승부처 포함해서 6개인가요? 5개인가요? 자 적중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대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주 경마 자체는 뭐, 무난히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도 이제 ARS 번호를 변경을 했으니까, 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사명으로, 자, 뭐, 멋지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도 있지만은, 지난주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어려웠던 경마는 아니었고요. 일요일 날은 좀 쉬웠죠. 그런데, 이번 주 경마는 의외로 쉽게 생각을 하면 큰 골을 다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안정적인 배당도 나오겠지만 의외로 중고 배당도 속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배당판의 인기만 연연하지 말고 안정과 중고 배당을 고르게 믹서를 시켜서 자 골고루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삼아보시기 바란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킹TV.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뛰어와가지고 숨이 차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1경주부터 차곡차곡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 자체는 아주 빠른 마필들이 1번 트리엇과 자, 여기에 9번 선브라스라는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데 두 마필 모두가 종반의 지구력이 현격하게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선행을 나서고도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큰 기대를 갖기에는 어렵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들. 자, 먼저 4번 수성비알입니다. 자, 4번 수성비알. 기본적으로 1300의 근간 두 번의 경주에 출전을 해서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순말치고는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에는 이제 선행력이 하강을 하자 중반 뚝심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줬다. 자, 이 마필은 근간에 선행력의 양상과 더불어 직전 경주 시에는 취임력의 우수함을 고루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마필이 지금 현재 5조를 맞이한 마필입니다. 5조를 맞이한 아직까지는 성장마 단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이제 3세가 된 마필인데 이렇게 선행력이 향상된 모습과 취임력의 우수함을 직전에 고르게 보여줬다면 실질적으로 4번 수성비하는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능력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번 수성비하는 일단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는 거죠. 자, 다음은 5번 운해라는 마필입니다. 운해. 자, 요 마필도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의 급하강을 보이면서 자, 종반 탄력을 끌어내며 3착을 차지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경주력이 많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시에는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취임력이 어느 정도 하강을 할지가 변수인데 약간은 아직은 좀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 힘이 좀 덜 찼다는 얘기죠. 힘이 좀 덜 찼고 이번 경주시에 취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뚝심을 요하는 편성에서 과연 오버 운해가 막판까지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되 단통성으로 때릴지 여부는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데 단통을 때려야 되죠. 때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때려야 되는 마필인데 자, 뭐 이 뒷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자, 10번 동해 스마트입니다. 자, 동해 스마트. 요 마필도 금강경주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해요. 입상권 진입을 하기에는 2%가 부족하지만 그 모양새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주력의 향상 행보라고 그러죠. 경주력의 향상 행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동해 스마트가 오버 운해를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 11번 라이크 더 선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읽어주긴 좀 어렵고 자,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안정된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5번 단통에 4번 넣고 10번 정도. 4번, 5번 단통입니다. 요게 단통. 4번, 10번 정도만 방어해 볼 수 있는 경기죠. 두 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예요. 그 경마라는 것이 구멍수를 많이 가져간다고 잘 맞히는 게 아닙니다.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때는 혼전 구도로서 자, 충마 선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구멍수를 좀 늘려야 되겠죠. 또 복전하는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주는 나름대로 강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토요제 2경주는요. 신마 경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군 성장반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도 자,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전개당 선호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8번 정상 파티와 9번 프로첼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마필들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8번 정상 파티. 9번 프로첼라. 그런데 이 두 마필 모두가 직전 경주 시에 선행으로 1순을 하면서 1권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8번 정상 파티도 지난번 데뷔전 시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지난번에 손입을 띄웠고요. 자, 9번 프로첼라를 보겠습니다. 9번 프로첼라도 지난번 경주 때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나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1000m 경주에서 자, 이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두 마필 모두가 일단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지만 두 마필 모두가 선입이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실질적으로 선행 경합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 왜? 둘 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입으로도 끌고 올라온 능력이기 때문에 1200에 대한 거리 배양력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된다.
자, 이럴 때 두 마필 모두가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4번 노열 리브라는 마필입니다. 4번 노열 리브. 이 마필도 안말입니다. 안말된 편성이죠. 그런데 이 마필도 선취입력이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데뷔전 시 선취입력 모두 겸비.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준 마필보다는 데뷔전 시 선취입력을 모두 고르게 보여준 마필이 조금 더 능력 측면에선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노열 리브도 이번 편성에선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5번 터치 마운틴입니다. 자, 이 마필도 데뷔전 시의 능력과 이전제의 능력 차가 좀 커요. 데뷔전과 이전제의 능력 차가 이전제의 능력차가 커. 그래서 다소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지만 선취입력이 모두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 이전제를 맞이해서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충분히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노열 리브도 그렇고 5번 터치 마운틴도 그렇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8번 정상 파티는 어느 정도 배팅권의 축으로 봅니다. 자, 8번 정상 파티는 축으로 놓고 5번 터치 마운틴. 자, 지금 현재 소조수 기수가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터치 마운틴이 셉니다. 자, 그리고 4번 노열 리브도 세지만은 요 마필 정도 9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은 8번, 4번, 5번은 아직까지 성장 단계에 있고 보여줄 것이 더 많은 마필이야. 이제 데뷔전을 치르거나 이전을 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9번 프로첼라는 보여줄 걸 다 보여준 마필이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8번, 5번 단통에 4놓고 5, 8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세 마리만 갖고 토요제 3경주는 임해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마라는 것이 이유가 있어야 자르는 거고요. 또 이유가 있어야지 강하게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 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아주 빠릿한 선행마들은 없어요. 자, 뭐 4번 낭만소녀라든지 8번 월평대부가 그나마도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이지만 이들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의외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고만고만한 능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8번 월평대부입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 전개상 선행과 내지는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월평대부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다음은 9번 신천비행이라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잘 나가다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갖고 있죠. 데뷔 당시부터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 9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 9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연속 하강을 하면서 나름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4번 낭만소녀입니다. 4번 낭만소녀.
데뷔 당시에는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데뷔 당시에는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다 근간에 좀 슬럼프를 보여주며 헤맸었던 마필이에요. 거리 적응력도 어느 정도 배양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지만 직전 경주에 어느 정도 걸음의 물꼬를 터놓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력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낭만시대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1번 노곤의 전사입니다. 요 마필은 직전 경주 시에 워낙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 과연 800m에서 보여줬던 능력을 그대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마필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원체 800m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그러니까 9번 신천비행과 4번 낭만시대는 900m에 첫 도전을 하는 마필들이거든요. 반대로 1번 노곤의 전사는 800m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다 직전 900m를 만나서 고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1경주는 8번을 축으로 놓고 9번 신천비행을 그래도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8을 놓고 1번 노곤의 전사와 4번 낭만소녀. 자, 이렇게 받쳐볼 수 있는 경주. 8번 월평대부를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제주교차 1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경주는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자, 강타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한 경주예요. 자,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는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강타에게 좀 아픔을 줬던 마필들이 2두 정도가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두 정도가 강타의 갈리마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조금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요거 가져갈까 말까 망설였던 마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시에 역시나 나름대로 잘 뛰었지만 이번에도 또 한번 잘 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병권 2두 자, 요 강타의 갈리마를 축으로 놓고 첫 번째 토요경마 중배당 승부처로서 자, 토요제 4경주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4경주 한번 제대로 된 성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2경주. 오늘은 이제 제주경마가 3개 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제주교차 2경주도 오늘 강타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제 4경주하고 제주교차 2경주하고 요게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이 제주교차 2경주는 제가 보기에는 단방 같은데 이 단방의 당일 배당이 얼마냐 이거야. 당일 배당이 적으면 그냥 단방으로 때릴 거예요. 그런데 당일 배당이 조금 높으면 요거는 이제 단통으로 바꿔서 1두 정도만 받쳐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향방에 따라서 배당 향방에 따라서 때릴 수 있는 경주인데 토요제 4경주는 중배당 승부처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무조건 적중을 목표로 하는 거고 제주교차 4경주는 단방 승부처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토요제 4경주와 제주교차 2경주에서 오늘 토요경마의 오전장 배팅 자금을 마련해보자. 자, 이런 맥락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주에서 오전장 배팅 자금을 마련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요. 자, 부지런히 썰까지 않고요. 부지런히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워리어 안 되죠. 2번 메루샤인이나 마필. 요 마필은 안 된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추임력 자체가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경주이긴 합니다만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엔 뭔가 2%가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1번 송오리어도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김석범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이 취입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영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송오리어도 그렇고 2번 메루샤인도 그렇고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7번 퍼즐 커맨더라는 마필입니다. 7번 퍼즐 커맨더. 이 마필이 당일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력은 비교적 안정권입니다. 근데 이 부족했던 취입력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고 현재로서는 마체가 작다는 이 흠이 있지만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7번 퍼즐 커맨더는 이번 편성에서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권 전력으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브루드리머라는 마필입니다. 드리머라는 말이 들어가는 마필은 거의 김종식 마주의 마필이 많아요. 에이스 드리머, 무슨 드리머. 드리머라는 마필은 그렇게 이제 김종식 마주의 마필이 많은데, 이 8번 브루드리머는 지난번 경주시 데뷔전 시 무난한 선행력을 보여줬고요. 종반 결승선을 통과할 당시에 상당한 여력을 갖고 통과를 했습니다. 자, 거리가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직전 데뷔전이 철저하게 전 탐색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탐색인 이유가 뭐냐면 순발력도 굉장히 우수했어요. 순발력도 우수했고 종반 여력도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인데 자기 베스트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발력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뛰는 힘이고요. 여력이라는 건 뭐예요? 취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취입을 모두 겸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블루드리머는 1300에 첫 도전을 하더라도 이번 편성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 9번 듀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듀마.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발주 고착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가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 선행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자, 하지만 안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경주를 적응을 못하고 마방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운영 미숙이 문제지 걸음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걸음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자, 그런데다가 출전마 중에서 취입력 측면에선 가장 우수한 취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00 경주라면 9번 듀마도 발주만 매끄럽게 뽑아주고 선행력만 어느 정도 일찍 붙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안말 특성상 충분히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9번 듀마는 이 편성에서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랬 때문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번 펜타리온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펜타리온. 자,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시 이제 문세용 기수가 계승을 해서 걸음의 변화를 이끌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폭 조정 하강을 보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세를 몰아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박태종 기수를 또 한 번 기승을 시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10번 펜타리온도 이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코로 이번 경기는 8번, 9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합니다. 8번, 9번. 이게 배당이 얼마에 돼요? 8번, 9번 쪽에 승부를 하고 8 놓고 7번, 10번 쪽으로 배당 방어. 배당. 요거는 배당이 아니죠. 요건 배당이고. 그러니까 배당 방어와 안정적인 전력을 방어한다. 자, 오경주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또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경주는 이제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교차 3경주. 자,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인데 이번 경주는 한라마 1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한라마 1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딱 3마리, 딱 3두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복병권 마필이 2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마 1두와 복병 2두 요 조합 3두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승부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3경주도 제주경마에서도 제대로 때리면 돈이 된다는 것을 제주교차 3경주,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한번 멋지게 붙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3경주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도 은근히 혼탁한 경주예요.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은근히 혼탁한 경주다. 빠른 선행마도 없습니다. 7번 시드 폭스 정도가 경주를 주도하지만 종반 탄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 무조건이라는 이유를 갖고 안고 가기 좀 어렵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입상 가능권 전력을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춘추라는 마필입니다. 춘추. 2번 춘추. 이 마필은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취인녀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걸음이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2번 춘추가 되겠고요. 3번 칸의 꿈. 3번 칸의 꿈. 아직까지도 아주 강한 승부를 한 번도 던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시에 선두권이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닌 가운데 취임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고 그야말로 데뷔에 처음으로 최범현이라는 걸출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칸의 꿈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이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자, 6번 야오비올라. 지난번 경시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해서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 큰 능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다음은 7번 섀도우 폭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오경환 등장입니다. 오경환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도전을 다시 복귀를 했는데, 요 마필은 이제 직전 경주시 향상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 전반은 완전히 놀랍게 2절에서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시의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 1300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인 선행마로 구분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7번 섀도우 팩스가. 그래서 상대적인 선행마로 구분이 된다면 7번 섀도우 팩스가 직전 2전째에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자,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자, 마지막으로 12번 장산곤매라는 마필입니다. 장산곤매. 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장산 시리즈가 2마리가 나왔었어요. 이때 당시에 12월 16일 날. 그래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봤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약간 늑발성을 보이면서 맨 후미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반 탄력을 발휘해봤지만 4착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 이전까지도 뭐 선행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늑발성 선행력을 보여주는 마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12번 장산곤매가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는 12번 장상권매를 축으로 놓고 자, 이 중에선 2번 춘추를 단통으로 때리는 게 정석입니다. 자, 3번 칸의 꿈을 조금 약하게 보고요. 12번, 2번을 동격 수준으로 본다면 7번을 놓고 2번, 12번. 7번을 놓고 2번, 12번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도 괜찮다. 자, 이렇기 때문에 토요제 6경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왜 가져갔어요? 상대적인 선행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전째 선취인연 동반 상승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이번 경시에 2변 연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예요. 그러면 이제 한도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싱 베터. 전형적인 기복마기 때문에 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2번 데드스 에듀인. 요거는요. 2변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로 좀 봅니다. 데드스 에듀인. 그러니까 능력 사이즈는 돼요. 능력 사이즈는 입상이 가능한데 능력 사이즈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시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의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기복이 심한 관계로서 일기가 어렵고 6번 일기일입니다. 6번 일기일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충분히 이 경주력의 급상승을 끊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취인력 모두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시 이제 56kg를 달았는데 직전에 안 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안 갔다. 더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 탐색이라면 이번 경시에도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뭐 충분히 입상권 유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7번 브라운 테리엇입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11번 티라미스도 그렇고 2번 데드셋 윈도 그렇고 자, 4번 워밍아트도 그렇고 자, 여기에 6번 일기일에도 그렇고 다들 고만고만해요. 자, 이 중에서도 그나마도 선취인력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브라운 테리엇은 조심스럽게 이번 편성에서 충막값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자 패턴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11번 티라미스입니다. 은근히 세다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시에도 과연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한 뒤에 종반 탄력을 또 한번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근간 세 번의 경주가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의 베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써줘봐야 받치기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12번 온누리 프라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아주 세게 봅니다. 그야말로 화산과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다 57kg를 달긴 했지만 55kg를 계속적으로 달았던 마필이고 이제 4세마가 됐는데 당일날 체중이 늘어야 돼요. 400kg도 안 되는 쪼락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일날 체중만 늘어난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7번 브라운 테리엇이 축이고요. 6번 일기일의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7 놓고 이번 경주는 누구를 강하게 볼 것이냐. 요 티라미스까지도 되는 마필인데 요거를 좀 약하게 보고요. 11, 12 정도 방어하는 전략. 그러니까 티라미스까지는 본다. 그래서 7 놓고 11, 12. 자, 요 정도 방어하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경마라는 것이 마지막 최종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와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경주, 9경주. 토요 8경주와 토요 9경주입니다. 토요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편성 흐름을 딱 보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터진답니다. 그야말로 외관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4번 인디아블루라든지 3번 동서대료 이런 마필들이 뻗팅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안 되는 마필이 없어요. 디바인 스펠도 그렇고 소천화도 그렇고 니걸 제시도 그렇고 뭐 백억이도 그렇고 안 되는 마필들이 없어요. 다들 실질적으로 인기마는 포진을 하고 있지만 이들 인기마와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기복형 마필, 기복마라고 할 수 있죠. 이들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 미세하기 때문에 인기마를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 8경주의 뭐랄까 이유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이 터진다. 그래서 중배당도 가능하고 고배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요제 8경주 UCC 메인 승부처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중배당 승부처인데, 역시나 편성 자체로 보십시오. 505번 콜렉터도 더입, 여기에 3번 금영웅, 뭐 여기에 6번 더블 샤이닝,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인기마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이 복병마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인기마와 복병마 이 두 경주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경주인데 인기마가 불안하고 대신에 복병마가 선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9경주 역시도 하이라이트 중배당 승부처로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인 만큼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요제 8경주, 9경주 중반부에 멋지게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두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8번 불멸신화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거의 뭐 제가 보는 경주에서 8번 불멸신화는 이 편성에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2비축을 안고 있고 18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상의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800에 해더라도 능력 우수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강축으로 인정을 한다. 축마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8번 불면시라는 강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가운데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뷰티풀 댄서입니다. 자,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자,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시에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 경시엔 선추인형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뷰티풀 댄서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을요. 자, 여기 2번 포트 실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시 이제 선행력의 부재로 인해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추인력만큼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1800도 고르게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포트 실버도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선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5번 마이디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보면 능력은 항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아직까지도 좀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마이디어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마필. 후착은 이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1번 단통에 8 놓고 2번, 5번. 자, 토요제 10경주는 8번 불멸신화가 강축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개 경주가 남았어요. 예, 토요제 11경주. 자, 여기 이제 토요제 12경주. 자, 이번 11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이 턱하니 보십시오. 이번 11경주가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인데 도대체 누굴 노리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는요, 지난번에 제 예상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경주가 끝나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마필이 이렇게밖에 못탔는지를 모르겠다. 반대로 메가쓰나미는 당시에 맞춰드렸어요.
메가스미나미는 제가 내장산에 메가스미나미 무조건 있는 말이니까 요걸 때리면 된다고 그래서 맞춰드렸는데, 그 지난번 경주 때 강력한 축으로 봤던 마필이 안 간 놈이 있거든요. 바로 이놈을 축으로 놓고 승부를 하고 인기말을 뺄 겁니다. 인기말 잡아 빼서 여기도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토요제 10일경주. 오늘 강타의 최대 승부처. 최대 UCC 메인 승부처. 여기서 상황승부를 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실질적으로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인데, 딱 하니 보십시오. 대부분이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팔리는 물이 마필들이 9번 바다포스가 팔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시에는 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6번 은빛전사, 노이알로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여기도 숨어있는 보병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병마들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도 배당이 터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제 12경주도 유종의 미로 마지막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은근히 어렵다면 어렵고요, 쉽다면 쉬워요. 자, 강타의 이 음성 번호가 바뀐 만큼, 자, 이번 주 최대로 열심히 해서, 자,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테니, 자, 여러분과 강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멋진 토요경마 대승을 이끌어보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